이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돌이켜보면 참 치열한 시간이었다.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단 52분처럼 짧게 느껴졌고 이후 2년 9개월의 소송은 52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결국 작년 여름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는 돌싱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혼이라는 터널을 빠져나와 느끼는 건 해방감 그 자체다.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몰랐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다. 경제적인 문제, 생활습관, 가치관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무너졌을 때 오는 절망감. 나는 매번 출장을 갈 때마다 그녀가 남자를 집 근처 호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톡과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했지만 1심에서는 위자료 기각, 심지어 항소심까지 가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피폐해졌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지만 이겨냈다. 그리고 이혼이 확정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나는 배우자의 외도라는 귀책 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상간남을 고소했고 그 상간남에게로 위자료를 받았다. 결혼 생활을 약 2년 반 정도는 유지했기 때문에 묘석이 사르르 녹기는 했다. 아파트는 내가 가지기로 했다. 당연히 내가 사왔으니까 내가 가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떼준 재산에서 그 여자는 위자료를 낸 셈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크게 털리지는 않은 기분이다. 위자료가 크진 않지만 두 인간에게 총 5천만 원 정도를 받아냈다. 이혼 후 삶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자유를 찾았다. 결혼했을 땐 공동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돈을 써야 했고 내 통장의 잔고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월급이 들어오면 온전히 내 돈이다. 내가 벌고 내가 쓰는 돈.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는 심플한 소비 생활이 가능해졌다. 신축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도 돈이 더 많이 남는다. 결혼이 돈을 쓰는 걸 절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느냐가 문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취미생활도 풍부해졌다. 주말마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캠핑, 자전거, 영화, 커피 클래스까지.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인간관계도 더 좋아졌다. 혼자라는 게 외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오히려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건강도 챙기게 됐다. 결혼했을 땐 야식, 늦잠, 불규칙한 생활이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스쿼트하고 러닝하고 규칙적인 식단을 챙긴다. 땀 흘린 후 마시는 물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설치는 일이 사라졌다.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하루. 거울을 보면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내 모습이 보인다. 사고방식도 바뀌었다. 결혼은 우리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책 한 권을 읽으며 깊이 사색할 수도 있고 작은 것에 감동하며 철학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풍성할 줄이야. 그리고 법적 족쇄에서 벗어났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들 하지만 한국의 결혼 제도는 법적 제약이 가득한 계약일 뿐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불필요한 의무와 책임이 늘어났다. 이혼을 하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존중하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럼 단점은 없냐고?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혼자 살아서 불편할 것도 없고 외로울 틈도 없다. 오히려 이혼 소장을 날릴 때부터 내 가슴 속엔 돌싱이라는 새로운 꿈이 자리 잡았다. 돌싱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결혼을 통해 사랑과 신뢰 없는 관계가 결국 불행을 가져온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지금 혼자가 너무나도 편하다.